그냥 이대로 올라와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오늘로 1733일차 연자농성 96일차 171차 크루즈쟁입니다. 그리고 오늘로 청와대 1인 시위 568일차, 스윈트리 앞 일본 대사관 앞 1인 시위 368일차, 388일차 1인 시위 진행 중입니다. 이 어색함. 네. 이렇게 오랜만에 보는 얼굴 있는데요. 네, 오랜만에 그림자 지킴이가 오랜만에 나왔는데 이제 다들 안녕하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안녕하세요라고 바로 올려주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로 이제 171일차 토요투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죠? 이거 뭐죠? 이 어색함. 이런 새로운 조합 아닌가요? 이렇게 네. 세 명이서 토요투쟁이랑 문화제를 한 번도 없는데 처음인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지킴이들이 원래 요즘 뜨는 지킴이들이라고 엘사 지킴이 여기 이분입니다. 엘사 지킴이야 레몬 지킴이가 제가 뜨는 라이브를 지킴이들이라고. 하다가 이제 레몬지 키미가 할 거예요 했더니 댓글로 빨리 가세요. 저한테 빨리 가세요. 레몬지 키미 봐야 되니까 우리 레모네이드들이 들어오니까 빨리 가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즘 저도 레모네이드입니다. 이럴 수가. 이 레몬지 키미 인기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네. 그러면 첫 번째 시간으로 바로 넘어가 볼까요? 네, 첫 번째 순서 바로 우리 문화제, 촛불문화제 없으면 안 될 순서죠. 연운율동으로 우리 시작해볼까 해요. 맞아요. 이 율동은 무슨 율동이죠? 이제 저희가 8월 13일 기림일 추모 전야제 때 처음으로 했었던 새물이라는 율동입니다. 다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잘 쳤던 율동이에요. 그죠? 네, 그쵸. 그쵸. 단 한 번에 틀림도 없이 진행했던 율동을 지금 다시 우리 들불 라이브 에이스들이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와! 그러면 잠시 준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조정. 이거 엥? 뭐 하시죠? 다 준비됐나요? 노래가 잘 안 들리겠어요. 죄송합니다. 잠깐 노래가 딴 게 나왔네요. 와! 부서지고 깨어져도 우린 두렵지 않아. 한 걸음 한 걸음씩 내딛는 우리의 힘찬 걸음이 오! 단일행동 대표 걸그룹이래요. 걸음 내딛는 건 조금씩 흘리는 우리의 땀방울이 더러운 세상 씻어내는 맑은 샘물 되는 것. 우와, 13명이나 봐주신다.
것이야 한 걸음 한 걸음씩 내딛는 우리의 힘찬 걸음이 아름다운 세상 만드는 한 걸음 되는 것 조금씩 조금씩 흘리는 우리의 땀방울이 더러운 세상 씻어내는 맑은 새물 되는 것 한 걸음 한 걸음씩 내딛는 우리의 힘찬 걸음이 아름다운 세상 만드는 한 걸음 되는 것 조금씩 조금씩 흘리는 우리의 땀방울이 더러운 세상 씻어내는 맑은 새물 되는 것 와! 아! 자, 하, 이제 네, 다음 순서는 마이크 됐나요? 마이크가 네 됐습니다. 와하하. 마이크 한번 연결해 볼게요. 자, 무슨 의미죠? 순서를 진행해 보자면 다음 순서로는 이제 한 주 동안에 우리 소녀상 지킴이들이 겪었던 소식들을 여기에 이제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우리 엘사 지킴이. 맞습니다. 이번 아, 주에 농성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시죠? 이게 매주마다 새로운 소식들이 아주 넘쳐나는데. 넘쳐나요. 정말 넘쳐나요. 그중에 첫 소식으로 사실 이게 뭐 기분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여기 농성을 하면서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꼭 이렇게 전해드리게 되었습니다. 끊긴 줄 알았어요? 마이크 되는 거죠? 끊긴 줄 알았어요. 아, 매일매일 우리가 하는 말씀이 들리나 봐요. 하는 말이 들리시나 봐요. 다행입니다. 저희 이제 매일 저녁마다 여기 구구 천막에서 와서 1인씩 유튜브를 하는 구구가 있습니다. 누군지 다들 아시죠? 바로 그 사람이 와서 유튜브를 하는데 점점 매일마다 요즘 역사 왜곡에 대한 발언이 심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특히 이 극우 민족 반역 세력들의 난동이 심해지는데 이 종상아대라는 극우 유튜버가 와서 하는 말, 특히 일본 청노예제 문제를 폄훼하는 말들을 하고 일본을 찬양하는 그 자신들이 어떠한 세력인지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들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바람도 점점 심해지는 것 같고요. 아, 잘 들리시죠? 그래서 최근에 와서 했던 말 중에 하나는 일본군이 우리나라를 점령, 침략한 게 아니다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이걸 그걸 들은 날 너무 화가 나서 라이브 때도 말을 하긴 했는데 일본은 우리나라를 침략한 게 아니라 그 당시 국제적인 정세를 보면 청나라도 우리나라에 와 있었고 러시아 여러 가지 다른 나라들이 우리나라에 외국군을 주둔하고 우리나라를 잡아먹으려고 했는데 그냥 그 중에 하나일 뿐이다. 그냥 정세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여기에 온 것일 뿐이다 라고 말하면서 일본을 침략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정말 이게 말이 됩니까? 그 일본이랑 똑같은 논리네요. 와, 일본 정말. 사람 아니에요 혹시? 그러면서 항상 여기 있는 사람들은 조선족이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렇게 일본이 침략했다는 이상한 역사를 배우니까 요즘 청년들이 이렇게 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제가 들어본 것 중에 제일 황당한 역사 왜곡이 있었습니다. 특히 일본에 대한 찬양하는 말뿐만 아니라 일본군 청노예제 문제를 폄하하는 말이 또한 계속됐어요. 특히 자주 하는 말이죠. 이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의 피해자들은 자발적인 거다. 강제성이 전혀 없었다라는 말을 또다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 딸들이, 어린 소녀들이 위안부라는 이름으로 잡혀갔을 때 그 부모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겠냐. 당연히 냅뒀겠냐. 그럴 사람은 없다.
부모들이 보낸 거다. 강제성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간 거다라고 역사 왜곡을 하는 말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유튜브에 대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극우들의 난동이 계속되고, 또한 그런 역사 왜곡뿐만 아니라 지킴이들을 위협하는 우리 어린 여학생이 저기 희나의 연자 시위 자리에서 앉아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을 때 이게 그 유튜브에 찍는 걸 막기 위해서 우리가 우산을 쓰면서 가리고 있잖아요. 근데 그 안을 들어보면서 아 여기 사람이 있나 이러면서 이렇게 쓱 해서 들춰보고 안을 이렇게 쓱 들어보는 맞아요. 거예요. 심지어 거기에 있던 여학생이 있었는데, 근데 그렇게 했을 때도 과연 여기 주변에 있던 경찰들은 무엇을 했냐, 지킴이가 해서 항의를 했어요. 왜 여학생이 있는 곳을 들춰보냐 이렇게 했을 때, 경찰이 봤냐, 그때 봤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자기는 말을 할 수 없다, 중립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말을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정확하게 말을 할 수 없는 입장이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얼버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극우들의 불법적이고 말도 안 되는 망언만동을 그대로 방관하고 오히려 비호하는 것이 이런 경찰들의 행태인 거죠. 이게 이 많은 일들이 지금까지 있어왔던 일들을 열거한 것이 아니라 이번 한 주 동안에만 일어났던 일이라는 것을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전에 우리 연자농성을 처음 시작할 때 그때도 막 한창 극우 세력이 친일 극우 세력이 와가지고 엠프로도 테러를 하고 뭐 저기 정치 테러 많이 했잖아요. 그때랑 지금이 별반 다른 상황은 아니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 맨날 오는 그 사람,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참 진짜 가관인 게, 일제가 우리의 조상들을 해방시켜줬다, 이런 진짜 황당한 주장들을 하니까 황당한 주장들을 하는데, 그 사람은 그거를 또 이렇게 좀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이걸 또 믿는 사람들이 있나 봐요. 그래서 이 정치 싸움, 그러니까 역사적인 이 싸움, 그러니까 망각을 시키려는 사람들과 그걸 계속 지켜내려는 사람들의 전쟁이 꽤나 길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가 하는 거에 따라 달린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에 대한 태도를 좀 보자면은, 경찰은 뭐 하는 거 와서 하는 거는 없어요. 없고요. 그 극우 세력들이 난동을 피울 때 모두 다 보셨잖아요. 우리 극우 세력에 의해서 성적 조롱을 당하고 폭행을 당하고, 심지어 극우 세력과 경찰이 한 몸이 돼가지고 우리 지킴이들을 끌어내는 그런 상황까지 있었던 것처럼 계속 이들을 비호하고 방관하고 도와주고 있다, 그 뒤에 있는 세력이 있지 않느냐라는 좀 합리적인 그러고 의심. 보니까 우리 이 자이언트 폴대를 옮길 때 그 당사자시잖아요. 한쪽 팔은 김상진이, 한쪽 팔은 경찰이 끌려간 그 당사자인데, 그 당시 기분이 어떠셨어요? 이게 저는 김상진이 경찰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김상진이 까만 옷을 입고 이렇게 오길래 나 경찰이 끌어내는 건가요? 화를 내고 있었는데, 초록색 그 김상진의 트레이드 마크인 초록색 모자를 보고 나서부터 이게 진짜로 너무 우리가 일상적으로 비상식적인 것들을 겪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고, 이거는 사실 지금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에도 그래왔고, 이게 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경찰이라는 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개혁이 되지 않으면 똑같겠다, 극우들과 같이 이렇게 경찰이 극우들이랑 춤추는 거죠, 한마디로 똑같이. 그래서 이게 바뀌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맞습니다. 경찰들의 역사를 봤을 때도 사실 우리가 분단되고 나서 그 북에서 깡패 같은 사람들이 많이 내려왔대요, 남으로. 근데 남의 내려온 깡패 같은 사람들이 경찰 조직으로 많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까지 오게 됐던 거고, 역사적으로 보면 경찰들이 해왔던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고문, 그리고 살인, 이런 좀 살인이라기보다는 암살에 가까운 정도로 그런 좀 몰래 죽이고 이런 일들이 많았는데, 그러고 덮고, 최근에 어제인가요? 맞습니다. 그 백남기 농민의 기일이에요. 이제 2015년 11월 14일에 경찰이
이제 직접 이렇게 원래는 물대포를 위로 이렇게 쏘잖아요. 근데 이거를 사람한테 직접 이렇게 쏘니까 중태 상태에 빠졌다가 9월 25일, 예, 아마 2016년 9월 25일. 네, 정확하진 않은데 이제 어제가 기일이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폭력 경찰이 아니라 살인 경찰이었던 거죠. 그래서 백남기 농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 네, 맞아요. 좀 조사를 해왔습니다. 네, 2015년이 아니라 16년입니다. 2016년 민중총궐기에 참여를 했었죠, 백남기 농민이. 근데 그때 경찰이 물대포를 직사한 거예요, 이렇게 사람한테. 10m 내에서 끝내 사망할 수밖에 없었고, 백남기 농민을 사격해서 쓰러진 다음에, 그 백남기 어르신이 쓰러진 다음에도 20초 동안 살수를 멈추지 않았다고 해요. 근데 그 살수차에서 나오는 물이 그냥 물이 아니라 여러분, 그 캡사이신을 잔뜩 섞은 물. 그렇기 때문에 그 불법적인 살수차 운용을 비롯한 공권력 남용인 거잖아요. 공권력 남용으로 인해서 사람이 죽은 거고. 그런데 그때 당시에 경찰청장이 강신명이라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강신명 경찰청장이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무조건 사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망언까지 내뱉은 이런 뻔뻔스러운 뻔뻔스러운 태도를 보였었고, 이 경찰청장에게 책임이 없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책임이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상황실에서 모든 것들을 파악하고, 심지어 증언에 따르면은 경찰청 경비국이랑 정보국 사람들과 계속 수시로 강신명 경찰청장이 소통하면서 모든 것들을 보고받고 지휘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아니라 백남기 농민의 그 사건은 강신명이 책임을 져야 마땅한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무조건 사과하는 건 적절치 않다. 정말 엄청난 망언인데요. 와, 이렇게까지 말하다니. 그래서 이게 민중의 지팡이라고 본인들 스스로 그러잖아요. 민중의 지팡이라고 자처하고 있는 경찰이 사실은 일제시대 때부터 우리 민중들을 때려잡는 몽둥이로서의 역할을 해왔던 거고, 맞습니다. 안타까운 건 지금 우리가 이제 촛불로서 백만 촛불을 들어서 탄생시킨 지금의 정부에서도 경찰 조직이 똑같이 사람 죽이고, 또 극우들의 편에 서서 그들이 하는 말이나 따라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백남기 농민, 마지막으로 백남기 어르신 얘기를 좀 하자면, 저는 그런 생각 갖고 있어요. 저는 2016년이면 제가 이제 20대 막 들어섰을 때 초반인데 민중총궐기에 참여를 했었어요. 근데 농민 한 분이 돌아가셨다는, 그 무대포에 맞아가지고 쓰러지셨다는 거예요. 중태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 일이지 처음엔 그랬는데, 이거 돌이켜보니까 백남기 어르신께서 왜 거기 나갔냐를 따져봤을 때, 백남기라는 그 인물, 노인이 그 자리에서 버스에 감겨있는 끈을 잡아당기기까지 그만큼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앞장에 섰던 사람들. 백남기 농민이 외쳤던 말은 하나였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라는 말이었고, 그 심정으로 민중총궐기에 참가를 했고, 하지만 이제 그만큼의 분노를 해소가 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좀 책임감도 느끼는 게, 젊은 사람들이, 우리 학생들과 또 뭐 학생들 아니더라도 30, 40대 많은 시민들이 그 자리에서 박근혜 악패 권력을 끌어당기기 위한 행동을 내 몸 하나 이렇게 지키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서서 싸웠다면 백남기 농민이 과연 돌아가셨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어쩌면 저는 그 책임감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오게 됐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맞아요. 백남기 농민뿐만 아니라 지금 2014년이죠. 2014년 4.16. 4.16. 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때 일어났던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도 아직
어떠한 처벌이나 아니면 진상규명이 되지 않았다. 그때 모두가 알고 있듯이 그때 박근혜 정권은 무엇을 했느냐 이런 비리 이런 게 굉장히 많잖아요. 네, 오늘 이번 주 24일 이렇게 그 4.16 가족협회와 4.16 연대가 이제 청와대 앞에서 연좌 농성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매일마다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그 청와대인데요. 이 4.16 가족협회에서 원하는 것은 5가지예요. 특별법 개정을 얘기하면서 5가지 방향을 얘기를 하는데, 활동기간 연장, 공소시효 중단 또는 연장, 조사 인력 확충, 특조위 권한 강화, 위원회 자료 등 이관 및 열린 특혜를 보장을 받아야 된다라는 걸 제시를 했어요. 사실 근데 이게 들어보면 굉장히 당연한 얘기들을 제시를 한 거거든요. 활동 기간을 연장해라. 그리고 공소시효라는 이유로 이 문제가 덮일 순 없잖아요. 아직 제대로 밝혀진 것이 단 한 개도 없는데. 그리고 이런 밝히기 위한 조사 인력이 굉장히 적다고 해요. 그래서 그 적은 인력으로 무엇을 밝힐 것이냐, 그렇게 하면서 조사 인력을 확충해라.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런 많은 것들이 조작되었다는 뉴스가 새롭게 밝혀졌잖아요. 그런 가운데 이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 약속을 하면서 이 세월의 촛불 민중을 통해서 이 세월호 사건으로 일어난 촛불 시위, 그걸로 인해 촛불 정권이라고 해서 나왔고, 세월호 가족, 유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밝히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이들이 제일 먼저 크게 강하는 거는 약속을 이행하라, 진상규명을 해달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피켓을 보면은 가장 큰 구호 중에 하나가 약속을 이행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지킴이들이 매일마다 청와대에 가서 1인 시위 할 때도 서로 아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인사하고 이제 서로 응원하고 연대하겠다라는 말도 이렇게 전하고 했는데, 당연한 일을 가지고 이렇게 연좌 시위까지 하게 되는 사태가 무슨 상황인지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죠. 근데 이렇게 정말 아직 해결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방금 백남기 농민을 보면서 계속 이 자리까지 있게 되는 책임감을 가지게 됐다고 하는데, 그런 일들이 거의 매년마다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되는 것은 매년마다 없고,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어쩌면 비상식이 진짜 일상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비상식에 대해서 너무 무뎌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빨리 상식 좋아하세요? 그럼요. 상식 저는 좋아하시는구나. 상식이 있는 여자인가요? 네. 이런 방금 저희 일주일 농성 소식을 말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주제를 말하게 됐는데, 또 하나의 특별한 농성 소식이 있습니다. 요즘 시민분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와 주시는데, 그 중에 우리 모두 알고 있는 시소추 분들 아시죠? 시드니에 있는 소녀상을 지키는 분들인데, 그분들 그 단체에서 여기 오셔서 여기 있는 소녀상을 보고 같이 사진 찍고, 그때 딱 그 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분노하면서 여기서 우리가 많은 것을 줄 수 없어서 미안하다라고 하셨지만, 우리 모두 다 서로 응원하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직접 뵐 수 있는 특별한 시간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럼 농성 소식을 농성 소식을 정리를 이렇게 할까요? 마치고 다음 순서가 뭐죠? 네.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났기 때문에 바로 네, 좋습니다. 평생 우리 특별한 이렇게 똑똑해지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그럼 잠시 화면 조정. 한 주 정세를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우리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나버려서. 벌써 이렇게 됐나요? 네. 지금 말을 얼마나 오래 하는 아니, 한 주에 농성 소식을 전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근데 원래 우리 준비한 코너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있었어요. 이제 들불 라이브가 폐지되면서 많이 아쉬워하셨을 분들을 위해서 코너 속의 코너, 작은 들불 라이브, 이제 노래 맞습니다. 부르고 율동을 배우는 그런 코너를 준비했는데, 지금 앞에서 너무 시간을 끌어버려서 너무 할 말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그럼 놀동 노래를 배우기 말고, 맞아요. 노래를 한번 듣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들 안녕하세요. 지금 벌써 굉장히 19분이나 보고. 지금 레몬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레몬. 역시 인기가 정말 많으시네요.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마이크가 있어요.
노래는 벗들이 있기에라는 노래입니다. 이 율동도 그냥 짧게 해볼까요? 네. 벗들이 있기에 우리는 이 투쟁을 함께 할 수 있다. 돌이켜보면 지난 나의 삶이라 벗들이 없인 얘기할 수가 없네. 더불어 항상 참된 삶이 무언가 고민해도 벗들이 있기에 나도 있다오. 벗들이 있기에 투쟁은 더 아름다운 것. 이제 승리는 바로 저기가 있네. 벗들이 있기에 춤춘도 밝은 빛을 내는 것. 찬란한 조국과 함께 오늘이 우리에게 비록 시련이어도 우리 활짝 웃으면서 내일로 눈부신 새 아침에 가슴 벅찬 통일에 얼싸는 나의 벗들이 있기에. 이렇게 율동을 하면 빨리 연대면의 시대가 다시 와서 여러분 앞에서 직접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맞아, 우리 들풀팀 빨리 다시 공연하고 싶어요. 들풀팀 할 일이 없어요. 이 일정이 없어서 너무 안타까워요. 벗들이 있기에 투쟁은 더 아름다운 것. 이제 승리는 바로 저기가 있네. 벗들이 있기에 청춘도 밝은 빛을 내는 것. 찬란한 조국과 함께 오늘이 우리에게 비록 시련이어도 우리 활짝 웃으면서 내일로 눈부신 새 아침에 가슴 벅찬 통일에 얼싸는 나의 벗들이 있기에. 눈부신 새 아침에 가슴 벅찬 통일에 얼싸는 나의 벗들이 있기에. 얼싸는 나의 벗들이 있기에. 이게 정말 코너 속의 코너가 되어버렸는데 다음에 진짜. 또 직접 이 벗들이 있기에 율동을 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뭐죠? 다음 순서는 이제 한 주간의 정세 소식을 알아보는 코너입니다. 맞습니다. 이제 아리아리 역사교실 다들 보셨죠? 저번 주 토요투쟁에도 말을 했었는데 이 스가가 총리로 새로 당선이 되면서 지금 이번 주에 문재인 대통령과 첫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그 얘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과연 스가가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서 더 전화로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이때 첫 변화로 한 얘기가 총적으로 정리해서 말하면 일제 강제징용 배상 문제는 한국이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한다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징용징병 아닌데 강제징용 배상 문제. 이 문제 모두 다 아시죠? 작년에 있었던 반일의 바람이 크게 불게 했던 일인데요. 그때 한국의 대법원이 이 강제징용에 대해서 배상을 해야 한다라는 판결을 냈지만 그것은 그 당시 총리였던 아베는 이건 국제법 위반이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우린 이미 한일협정에서 다 이거를 다 끝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바로
스가입니다. 그래서 아리아리 역사교실에도 나와요. 거기서 거기다. 맞아. 다친 건 없다. 거기서 거기 도찐 개찐 이렇게 말하는데 정말 똑같이 말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스가 총리는 이제 한일 관계에서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를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대신 그거는 일본 정부가 직접 나서기보다는 우리 한국 정부를 주체로 해서 네, 그렇게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밝히고 있어요. 결국 같은 말이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아베 전 총리는 한국은 중요한 이웃이다라고 했고 스가는 매우 중요한 이웃이다라고 했지만 이 한국 관계, 한일 관계가 좋아지려면 이 한국이 주체로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은 그대로인 것 같아요. 정말 이거를 어떻게 하자는 거죠? 계속 이 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양국 관계는 방치를 하면 안 된다. 한일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 이 강제 동원 피해자는 해결해야 되는 과제다라고 하지만 그 해결은 너네가 해라. 이렇게 맞아요.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정말 어떻게 이걸 그대로 놔둘 수 있을까요? 그때 말했지만 작년에 지소미아가 이렇게 연장이 됐잖아요. 그게 똑같이 올해도 아무런 어떠한 대답도 하지 않으면서 자동적으로 연장이 됐었죠. 근데 그렇게 작년에 이렇게 대놓고 말했을 때 모든 국민들이 원했을 때도 지소미아 파기 종료를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과연 어떻게 나올까라고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강제징용 피해자와 관련해서 이런 또 일본 정부가 얘기하는 거는 한국 법원이 압류 중인 일본 기업 자산 현금화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런 스가 내각의 입장은 일본 기업의 압류 자산이 현금화에 이르면 심각한 상황을 초래한다. 그러므로 이런 거는 피해야 한다 라고 했지만 결국 똑같은 피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말하는 건 뭐죠? 너네가 해라 라는 것입니다. 계속 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그죠?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뉴스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던 게 이제 아베가 총리 퇴임을 하면서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다시 했다는 뉴스를 봤어요. 야스쿠니 신사가 A급 전범들이 있는 그런 곳이잖아요. 근데 이제 아베가 총리를 하면서는 이제 주변의 눈치를 보면서 그래도 좀 하지 않았었는데 이제 총리를 퇴임하고 난 후 바로 보란듯이 야스쿠니 신사에 가서 참배를 하는 그런 극우적인 본색을 바로 드러냈다. 맞습니다. 거기서 거기인 스가도 정말 다르지 않다. 맞아요, 그래서 다르지 않다. 우리의 투쟁을 계속해야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시민분들은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않냐, 이거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가 원하는 구호는 일본 전쟁 범죄 사죄 배상 그리고 일본 군국주의 부활 택동 규탄이잖아요. 근데 이 중점적인 구호 한일 합의 폐기 이 구호는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구호가 이루어지는 날까지 우리의 투쟁을 계속될 것입니다. 맞아요. 계속됩니다. 이렇게 이번 주 정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렇다면 바로 다음 순서는 이제 그림자 지킴이가 같이 하게 됩니다. 끝장을 보리라. 끝장을 보리라. 끝장을 보리라. 네, 그 율동도 했더라고요. 네, 원래는 하기로 했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한 번만 했습니다. 율동도 하고 이제 한 주가 아니라 그 정세를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은데. 자, 그러면 다음 순서는 네. 혹시 뭔지 아시나요? 다음 순서 알죠? 우리가 이제 96일, 오늘로 96일, 연장동선 96일 차잖아요. 그 다음 주면 100일을 맞게 되는데 100일을 맞는 거를 좀 네, 100일을 맞아서 100일을 맞아서 이제 이제 연자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자능성을 언제 처음 시작했는지 아시나요? 네, 6월 23일 오, 맞나요? 맞아요. 6월 23일.
이제 그 전에 어떤 상황이었냐면 극우단체인 자유연대가 그 여기 원래 수요시 장소 소녀상 주변에 집회 그 1순위를 따내면서 수요 시위를 중단시키겠다 그렇게 예고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반일행동은 소녀상을 지켜야 한다. 그래서 그 전날 그쵸? 6월 23일 화요일부터 연자농성에 돌입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첫 번째 수요시 날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 수요시인 날 잊을 수가 없죠. 비를 맞으면서 우리가 정말 오른쪽으로는 극우들 난동,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경찰들, 언제 우리를 연예가 갈지 모르는 상황이었잖아요. 나중에 비도 오고. 맞아요. 그 비 오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꿋꿋하게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한 마음으로 구호를 외쳤던 그때를 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24일 수요일에 우리가 비를 맞으면서 수요 시위, 이 소녀상을 지켰고요. 맞아요. 그리고 그때 또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이제 저도 그 연자를 하고 앉아 있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그 집회가 끝나고 경찰 병력이 다 빠졌을 때 그 우리 폴리스 라인 주변에 응원해 주시는 시민분들이 맞아요. 정말 많았다고. 맞아요. 그 경찰을 뚫고 들어오려는 시민분들도 있었고,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경찰들이 폴리스라인 치울 때까지 진짜 우리를 엄청나게 응원을 해주셨던 많은 분들이 있었던 그때를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제 인생에 있어서도. 맞아요. 그거는 진짜 잊지 못할 기억인 것 같습니다. 오늘 96일, 오늘로 96일 차입니다. 아, 맞아요. 네. 저만님처럼. 그리고 이제 연자 농성을 시작하면서 또 한 게 매일마다 촛불문화제를 시작을 했습니다. 네, 매일마다 우리가 정말 많은 시민분들과 지킴이들이 하나가 돼서 이 소녀상을 지키기 위한 문화제를 매일같이 이렇게 했고요. 네, 그래서 네. 이게 한 10일 정도 그렇게 했었는데 처음이랑 그 점점 지나면서 날이 갈수록 더 모이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었어요. 네. 그래서 7월 3일, 아마 7월 2일에 맞아요. 그 종로구청인가? 거기서 집회금지 통보를 내려서 이제 우리 소녀상이랑 우리 밧줄로 묶었던 그 연자 농성도 1인시 형태로 전환을 하고 그날부터 촛불 문화제도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것도 생각이 나는 게, 이것도 김상진의 자유연대에서 우리를 못하게 하려고, 우리 연자농성을 못하게 하려고 계속 종로구청이랑 서울시를 압박해서 따냈다고 자기들이 표현을 하더라고요. 종로구청도 이게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경찰이랑 결이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그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부터 온라인 문화제, 이렇게 하는 온라인 문화제로 대체가 되었었죠. 그리고 이제 연자농성을 하면서 새롭게 바뀐 게 우리가 처음에 페북 라이브로 시작을 해서 지금은 계속 유튜브 라이브를 하면서 이제 방송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초반에는 진짜 라이브 하는 거 어색했는데 이제 다들 다 프로 유튜버가 되어가는 프로 유튜버 레몬지킴이가 그래서 진짜. 맞아, 이제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그 유튜브를 끝까지 다 내려봤어요. 근데 이제 오늘 그 지킴이들 소통 라이브가 벌써 168 오늘 168이요? 점심에 성시경 지킴이가 한 점심 라이브가 168번째 라이브였습니다. 숫자는 계속 높아져만 가는데 네. 우리가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많은 힘을 모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유튜브를 하면서 라이브 말고 또 다른 컨텐츠들을 맞아요. 많이 냈었어요. 우리 이제 라이브 외에도 옥구슬의 톡톡톡, 그리고 역사교실, 아리아리 역사교실, 옥구슬의 톡톡톡, 그리고 에너자이저 로드, 그리고 들풀 라이브라고 이제 우리 율동을 맞아요. 배워보는 시간도, 그런 컨텐츠들이 많이 나왔었고요.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컨텐츠도 있고, 새롭게 뭐 슬기로운 농성생활? 맞아요. 그런 것도 계속 이렇게 올리고 있으니까 많이 유튜브에 있을 거예요. 그건 많이 찾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기억나는 거 있나요? 기억나는 거요? 저는 모든 컨텐츠가 다 기억나죠.
기억나는 거 저는 옥구슬의 톡톡톡에서 기리밀 전야제 시민분들 예, 인터뷰했었던 시민분들이 그 인터뷰가 영상. 들어갔었던 맞아요. 그 영상이 정말 인상 깊은데 그 말이 제일 인상 깊었어요. 이제 어떤 시민분 밝히지 않겠습니다. 어떤 시민분께 이제 우리 지킴이들한테 응원해주고 싶은 말이 있냐라고 했을 때 제가 뭘 응원의 말을 하겠습니까? 그냥 두 글자밖에 없어요. 투쟁 라고 했던 그 말이 너무 인상 깊어가지고 그 영상 자체도 저한테 되게 크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네, 다음 자. 그럼 혹시 제일 인상 깊은 거 있으세요? 저는 사실 이제 모든 영상을 보면서 정말 인상 깊게 봤지만 근데 지금 딱 생각나는 건 그 성시경 지킴이의 노란 우산 그거 다들 강동원. 기억하시나요? 이렇게 우산을 네. 들었던 못 그 보신 분이 장면이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옥구슬의 톡톡톡인가요? 네, 맞아요. 못 보신 분이 있다면 옥구슬의 톡톡톡에 성시경 지킴이가 나오는 편 꼭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그리고 또 이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이제 우리가 친일청산 3대 법안 그 서명운동도 열심히 했었는데 그 법안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어디서 했죠? 그 기자회견을 바로 국회에 가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맞아요. 네, 우리가 8월 국회도 7일. 갔거든요. 맞아요. 8월 7일 날 친일청산 3대 법안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른 여기 뭐 거리에서 하는 기자회견과는 약간 달랐지만 그 기세는 저는 이제 같았다라고 이제 느꼈어요. 그때 저는 이제 영상을 찍었는데 기세는 똑같았다. 밖에서나 안에서나. 맞아요. 그래서 친일청산 3대 법안 제정을 위한 그 서명운동이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인데 많은 분들이 페이스북에도 있을 거예요. 맞아요. 들어가셔서 꼭 서명 온라인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명 꼭 해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 우리가 이제 8월 14일 기리미를 맞이해서 그 전날 8월 10일부터 8월 14일까지 이어지는 기행단 시작이라는 기행을 했었어요. 맞아요. 기리밀 기행단 시작 있었고 그 기리밀 시작이 아니라 기리밀 기행단이 시작 기행단이 이제 뭐라 하죠? 선발족식 그런 거를 할 때 기자회견을 했었어요. 출범식 네, 기자회견. 출범식을 할 때 이제 우리의 시작 기행단은 많은 청년들을 그러니까 많은 청년들이 배우고 또 실천할 수 있게 하는 기행단이면서 우리가 더 단결할 수 있게 하는 기행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시작 기행단 이후로 정말 많은 청년들과 시민분들의 또 뜨거운 관심이 더 추가가 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참 많은 학생들이 많았죠 그때. 아직도 기억나요. 그 동학농민가. 동학농민가 춤. 그거 진짜 멋있었어요. 다음으로는 이제 그 출범식이 있었고 3일 뒤에 8월 13일에는 8월 14일에 있는 기리밀을 맞이해서 전야제가 있었죠 전날에. 네. 추모제 형식으로. 네. 추모제 형식으로 전야제를 우리가 치렀고 그때 정말 그 장면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실 정말 준비를 우리가 했잖아요. 우리가 준비한 그 추모제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서 같이 하나의 구호를 외치고 그랬던 게 정말 잊을 수가 없고 그냥 이 연자농성하는 기간 자체를 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돌아보면. 그리고 그 전야제도 전야제인데 그 하기 전에 헌화식을 했었잖아요. 이제 그 시작 기행단 친구들이랑 모든 지킴이들이 이제 반일행동 티를 입고 이제 액자와 꽃을 들고 일렬로 나가서 헌화하고 그 액자를 거는 저는 그때 2번을 했었는데 그 순간이 정말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맞아요. 그 전야제 끝나고 제가 새벽 여기 이제 소녀상의 새벽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전야제 그때 그 정리하느라 엄청 늦게까지 고생하셨잖아요. 네, 정리를 뒤에서 이제 정리하는 게 하나도 힘들지 않을 정도로 전야제 그 뭐라 하죠?
그 후폭풍? 맞아요. 감동의 후폭풍. 그 감동이 진짜 때문에 오래 갔어요. 네, 오래 갔어요. 정말 시민분들도 많은 분들도 그러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은 8월 24일에 우리가 소녀상 농성 1700일을 맞이했습니다. 제가 처음 왔을 때가 1000일이 채 안 됐던 800 며칠 그때 왔었는데 거의 저도 여기 온 지 1000일이 다 되어가는 진짜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농성 1700일을 맞고 9월 5일에는 이제 우리가 이전까지의 반일행동 2기의 투쟁을 잘 마무리하고 다음 더 강한 투쟁을 위해서 반일행동 3기를 출범했는데 9월 5일에 우리 연자농성 75일차에 반일행동 3기를 출범했고 지금 우리가 문화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좀 진짜 100일 이제 곧 100일이지만 돌아보면 뭐라 해야 되지? 정말 그때 순간순간이 정말 감동이었던 것 같고 만약에 우리가 소녀상을 그때 연자농성을 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이 요즘에 좀 드는 것 같아요. 맞아, 요즘에 극우 난동이 심해지는 걸 보면서 진짜 우리가 연자농성을 하지 않았다면 이곳이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전까지의 우리의 투쟁을 좀 쭉 얘기를 해봤는데 앞으로의 우리 투쟁이 저는 우리 앞으로의 투쟁이 더 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길지 않을까요? 지금 96일차인데 네, 앞으로의 투쟁을 좀 잘 준비하는 마음으로 다짐 한마디씩 앞으로의 다짐 한마디씩 해주면 하면 좋을 것 저는 같아요. 이제 연자 100일을 돌아보면서 그 연자 초반의 영상을 정말 많이 찾아봤었거든요. 근데 진짜 약간 눈물이 나올 정도로 감동적인 그 부분이 많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한 건 이제 그때 처음 소녀상이랑 우리 지킴이들이랑 그 밧줄 끈으로 직접 연결을 하면서 연자 농성을 했던 그때 그 마음 그리고 그때가 사실 연예인 결의까지 하고 다 들어갔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처음의 마음 우리 오프닝 곡이 또 처음의 마음이었잖아요. 처음의 마음. 처음의 마음. 그 처음의 그거 아닌 것 마음. 같은데? 저 노래 잘해요. 네. 그 처음의 마음을 잊지 않으면서 이제 아베에서 스타로 바뀌었지만 바뀐 것은 없다. 거기서 거기기 때문에 앞으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해결하고 진정한 평화, 해방 세상이 올 때까지 끝까지 투쟁을 했습니다. 오! 네. 어마어마하네요, 멋있나요? 레몬지킴이. 네, 멋있나요? 네, 저도 사실 레몬지킴이랑 같은 마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그 초심대로 끝까지 가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 저는 우리가 연자 처음 할 때 끈이 아니라 사실 그걸로 먹었잖아요. 우리가 맞아요. 지금까지 했던 투쟁 가로막. 네, 투쟁 가로막을 다 잘라가지고 했었는데 그것만 해도 엄청 많더라고요. 앞으로도 그 투쟁 가로막을 많이 끝까지 만들 각오를 하고 덤벼야지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네, 저 뒤에도 가로막이 있어요. 짜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 다른 거 있겠습니까? 두 글자. 투쟁. 역시 투쟁. 투쟁. 답은 투쟁이다. 답은 투쟁인 거죠. 우리가 투쟁하면 할수록 우리가 지켜내는 것이 많고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것도 많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좀 곧 100일 맞아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 네, 생각이 좀 많아지네요. 주마등처럼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그때의 기억.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의 투쟁 많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얘기들, 더 많은 촛불문화제 혹은 현장에서 이렇게 나눌 수 있게 많은 시민분들도 빨리 코로나 이게 끝나야지 끝나서 맞아요. 시민분들도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마무리
해야 될 시간이 이제 또 왔어요. 항상 바위처럼 네, 마무리는 바위처럼. 끝까지 간다. 오! 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바위처럼 율동을 바위처럼 율동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와! 바위처럼 율동. 혹시 바위처럼 율동 제가 하면 되는 건가요? 네, 바위처럼 율동. 네. 아, 이거. 맞아요. 진짜 레몬지킴이가 참 똑똑한 말을 계속하는 것 같은데 바위처럼. 그러면 아니야. 잠시만요. 마이크. 이제 마지막. 뭐야? 아. 마치 중대본에서 문자가 왔어요. 와. 아, 뭐야? 자 그러면 네 오늘 네. 171차 토요투쟁 이렇게 마무리하나요? 네 오늘 170차 투쟁 봐주신 시민분들 감사드리고요. 더 나은 투쟁을 위해서 우리는 가보겠습니다. 아니 이게 아니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와!